원하는 것에만 집중해 당신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라. 인간은 생각한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정신과 무의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행동해야 한다.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 집중하는 것이다. 인생의 변화는 결국 멘탈에 달려있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결국 멘탈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한다. 나는 인생이 결국 멘탈에 따라 달라진다는 중요한 사실을 20대에 깨달았다. 그리고 그제야 나약한 내 자신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었다. 명심하자. 자신의 멘탈을 변화시키고 압도적인 자기 확신으로 살아가자.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상대방을 압도하고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부정의 상상력을 멀리하라. 멍한 상태로 주변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실제로 실천하고 보여준 자가 아니면 결국 불가능하다는 말을 할 뿐이다. 보여준 자의 말만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르면 된다. 그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다. 우리는 누구나 상상을 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것은 자신의 힘을 낭비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다. 인정할 사람이 많은 것은 축복이다. 주변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들을 인정하면 새로운 나의 모습이 보인다. 타인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인정한 그 사람이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남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고 자신의 분야에서 남다르게 성공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다. 인정할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를 가져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에 놀랍도록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를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난다. 저마다 자신의 문제를 가장 크게 느끼며 인생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뚜렷한 목표가 인생을 바꾼다. 우리의 인생도 비행과 같다.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해야 그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생긴다.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비행한다면 비행기는 길을 잃고 여기저기 맴돌다가 연료가 떨어져 허무하게 추락하고 말 것이다. 성취한 것 없이 좌절만 반복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 이렇듯 목표가 없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목표를 설정하고도 무의식에 새기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나아가자. 그 과정을 끊임없이 지속하다 보면 분명 인생은 놀랍게 변화할 것이다. 성공하려면 잠시의 관계 정리도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이 모이고 실패한 사람 주변에는 실패한 사람이 많다. 지금 자신의 주변을 살펴봐라. 가장 친한 친구들부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봐라. 그 친구들이 목표가 불분명하다면 당신이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들과 만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 같은 수준의 사람끼리 모여서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할 것은 희망과 목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혹자는 너무 냉정하다 또는 영문도 모르는 그들이 불쌍하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정신을 먼저 차리라고 말하고 싶다. 당신이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려면 그들보다 완전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 전에는 도움을 줄 수 없다. 이유상종. 당신이 점점 발전할수록 당신의 주변 사람들도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해라. 원치 않는 모습은 떠나보내라. 긍정의 상황에 집중해라.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불면증이 없어지는 것인가? 두통이 사라지는 것인가? 아니다.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신이 바라는 모습을 항상 생각하고 무의식에 새겨야 한다. 결국 멘탈이다. 상대방이나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멘탈과 자기 확신으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명확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단순하게 살면 당신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할 것이다. 이왕 시작할 거라면 당장 시작해라. 부러워하지 말고 천재가 되라. 젊은 나이에 절대 시간을 확보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 취미생활스러운 노력은 이제 그쳐라. 단순히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재미있다고 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돈은 멘탈에서 나온다. 일하기 싫다는 것은 돈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돈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면 실제로는 여행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제일 좋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라고 말해봐라. 당신이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결국 일을 해서 돈을 번 덕분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항상 본질을 생각하면서 일을 더욱 즐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대책 없이 일하기 싫다고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언젠가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외치는 안타까운 자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평생 가난한 삶을 살 것이 분명하다. 행여 일확천금을 얻는 극소수의 존재가 있더라도 그가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인드의 소유자라면 그가 소유하면 안 될 큰돈이 그와 후손들에게 마이너스의 영향을 줄 것이므로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행복은 진실에서 시작한다.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가구 뒷면에도 좋은 목재를 사용했다고 한다. 숨은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숨은 거짓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 점에서 명품과 짝퉁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면 보이지 않는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가치로 살아간다면 훗날 삶을 반추할 때 약간의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지만 후회는 없을 것이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인정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내 삶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된 지식이나 진리는 타인에게도 제대로 전달되면서 큰 힘을 미칠 수 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특별한 왕도란 없다. 평생을 바쳐 정성을 다한 것이 고수가 된 비결이다. 사람들은 최종적인 결과물만 보고 판단하지만 어떤 한 가지에 온 정성을 다해 오랜 시간을 투자하며 노력한다면 반드시 잘하게 된다. 위대한 업적은 꾸준함이 만들어낸다.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적성에 맞지 않아 재능이 없어라고 한다면 결국 자신은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명심하자.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사는 것이 힘들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 과거 노비 신분으로 살아야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라.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일 것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큰 축복과 기회를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크게 느끼면서 마음껏 배우고 즐기고 성공하라. 박세니 저자의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라는 책이었어요. 요즘 베스트셀러인데요. 전작 어웨이크도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 책도 참 잘 읽었어요. 참 사람은 왜 이런 걸 읽어주지 않으면 자꾸 마음이 해이해질까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유튜브에서 저자분의 인터뷰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책처럼 정말 멘탈이 센 분이다. 누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 뭐 이런. 박세니님한테는 허튼 소리를 스스로 그냥 알아서 안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이분의 시간을 뺏으면 안 될 것 같다. 좀 더 예의를 차리게 될 것 같다. 제가 페키 블라인더스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토미 셸비, 킬리언 머피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제 사업적으로 좀 성공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굉장히 큰 집에 하녀까지 이제 데리고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녀한테 명령을 하고 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나 뭔가 좀 상대방이 불편할 것 같은 시간이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의 공작 부인, 그러니까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이 토미 셸비가 하녀한테 늦은 시간에는 부탁을 하지 않는 걸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가르쳐주겠다고 막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미 셸비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막 실랑이를 하고 그런 씬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공작 부인이 떠났어요. 토미 셸비한테 말도 안 하고. 근데 토미 셸비의 차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토미 셸비가 그 하녀한테 아니 왜 그 여자한테 차를 내줬냐고 물으니까 하녀가 그녀의 어조 때문이죠, 이렇게 말했거든요. 원하는 걸 쟁취하는 카리스마가 그런 걸까요? 뭔가 잘못한 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어딜 가면 항상 이상하게 푸대접을 받거나 좀 이렇게 하대를 당하는 분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일단 좀 자세가 구부정한 경향이 있고 말투에서 당당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내가 돈을 낸,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되게 부탁을 하는, 마치 폐를 끼치는 듯한 미안함. 이게 상대방도 되게 배려해서 말해주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참 세상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서비스직이라고 다 그런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그런 사람만 채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상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추가하면 알긴 아시네요. 이런 느낌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의 아우라라고 하죠. 함부로 못 대할 것 같은 그런 멘탈, 마음가짐. 옷차림도 되게 중요하다고 박세리님 인터뷰에서 얘기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양복을 입으신데요. 저희가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오은영 선생님도 학교에서 집에만 가면 공부를 안 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집에서 옷을 갈아입지 말래요. 그러니까 교복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지 말라고. 이거랑 똑같은 맥락이겠죠? 펑퍼짐한 편안한 옷을 입으면 그냥 저만 해도 이렇게 집에서 좀 늘어지게 되더라고요. 나조차 이런데 상대방도 내가 옷을 깔끔하게 뭔가 좀 차려입고 있는 거랑 추리닝 입고 있는 거랑 나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 보이겠죠. 심지어 아는 사이에서도 뭔가 어느 날 차려입으면 야, 너 좀 달라 보인다? 어디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날은 좀 뭔가 대우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친구가 사회초년생일 때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전 잘 못 꾸미고 화장도 잘 못하고, 근데 친구는 되게 그런 거 잘했거든요. 그 친구가 딱 하는 말이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이제 세팅을 딱 하고 나가면 사람들의 대우가 다르대요. 참 복장과 화장 이런 것들이 그날의 나의 태도,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자분도 뉴스를 보지 않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많은 저자들은 뉴스를 안 보는 것 같아요. 세상사에 관심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할 일부터 하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니까 감정이 이제 휩쓸리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있고 선택적인 무시를 하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내가 뭔가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부분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미래의 멋진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면 불필요한 환경 요소를 철저히 전략적으로 무시해야만 한다. 현재 자신의 정신에 입력되고 있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멋진 미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 저도 여러분도 강한 멘탈로 원하는 것 다 이루면서 살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